Dream Tower. 거래 절벽에도 집 늘리는 다주택자 대래 늘었다. 주택을 늘려가는 목적, 왜 늘려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거래량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 자체가 이제 최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관망해야 될까요?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래 절벽 속 유일한 돌파구,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 절벽에도 집 늘리는 다주택자 대래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지가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수요 자체, 투자 수요 자체는 굉장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정말 이제 부동산 시장 대세 하락이다, 이런 표현이 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정말 거래 절벽에도 집을 늘리고 있다. 근데 다주택자 분들이 늘리고 있다. 다주택자 분들이 오히려 주택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바로 에셋 파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도 이제 보시면은 요번 주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제 기사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 이렇게 나와 있죠. 집합 건물은 말 그대로 이제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 구분등기를 각각 호실마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집합 건물이다. 석 달째 상승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 달이라는 기간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석 달이라는 기간, 바로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면서 지가가 하락이 되고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바로 다주택자분들은 집을 늘리고 있다. 어떤 종목의 집합 건물에 주택을 늘리고 있다. 그러면 왜 주택을 늘리고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 변두리, 지방 저가 아파트도 투자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를 예고를 했죠. 그리고 공시가 3억 이하 지방주택 종부세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 부담 완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다주택자분들이 오히려 주택을 늘려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나의 카드를 또 내놨죠. 밑에 이제 나오는데 바로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바로 가액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자. 다주택자분들의 매물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말 그대로 주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종합부동산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제 내가 주택이 이제 한 채, 두 채 이상 넘어갈 때는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100% 냈어야 됐었습니다. 1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바로 이제 11억이라든가 요번에는 3억 플러스해서 14억까지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주택이 넘어간다 그러면 6억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 바로 가액으로 바뀐다. 가액, 바로 이제 9억이죠. 9억만 안 넘어가면은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은 오히려 주택을 늘려가고 있다. 바로 어떤 건물에? 집합건물 공시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공시가가 8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런 집합건물의 이제 경우는 공시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이제 6억짜리 매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공시가가 1억, 2억 이렇게밖에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안 내는 상황이 온다. 내년 1월 1일 날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확정이 된 정책은 아닙니다. 바로 기대감에 의해서 다주택자 분들이 주택을 늘려가고 있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주택을 늘려가는 목적, 왜 늘려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 늘리는 다주택자 분들 왜 늘려가고 있을까요? 바로 정부의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맞게 주택수를 늘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270만 가구를 전국에 공급을 하겠고 또 서울에는 얼마? 50만이죠.
50만 가구를 서울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1년에 10만 가구씩 서울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그 노후 밀집 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집합 건물을 늘려가는 이유, 바로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 주택, 빌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바로 이제 5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 연도 5월 달에 시행이 돼서 23년도 5월, 바로 이제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 분들의 이제 그런 매물들이, 단기적인 매물들이 시장에 현재 공급이 되고 있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이 부족하다 계속적으로 말이 나왔었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줄고 있죠. 수요, 바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는 줄어들고, 이런 단기적인 공급이죠. 단기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공급은 늘려갑니다.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바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금리 인상도 계속해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은 우리나라 상황, 그만큼 악조건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도 계속해서 못 올립니다. 그럼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바로 1년 유예 끝나면은 공급 부족해집니다. 재개발 활성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고수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맞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투자 고수분들은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최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개발 말고는 정말 답이 없다. 재개발, 소액으로 접근하면서도 높은 시세 차익 보시고 마지막엔 어떻게 되죠? 바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바로 용산이다. 개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된다. 용산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강남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강남 버금가게끔 개발이 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미래 가치는 강남보다 더 좋다. 용산 같은 경우는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 시점 미래 가치 높은 투자처, 바로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죠. 지역적으로는 당연히 용산이고요. 앞으로 용산 빌라 가격, 소형 주택, 바로 이제 집합 건물이죠. 이런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아무데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바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지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어디?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노후 밀집 지역인데 이 지역이 바로 배후 주거 단지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른쪽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연신내 역세권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죠. 색깔별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민간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아니면 신속 통합, 이미 확정이 된 지역들도 있지만 여기 예정지가 있습니다. 정말 연신내 역세권 GTX 호재의 영향을 받아 봄으로써 뭐 이제 신전략 거점도 이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 받아 보면서 이런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하셨을 때 지가 상승뿐만 아니라 정말 배후 주거 단지로 변하면서 이런 수요 자체가 몰리면서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GTX 조기 개통 이제 요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A노선 현재 연신내 역세권 공사 중이죠.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A노선 역사 중에서 연신내 역세권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GTX A노선을 한번 보게 되면 서울만 봤을 때 연신내, 그 다음에 서울역, 그 다음에 삼성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양재죠. 양재 이렇게 노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연신내 역세권 다양한 정비사업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동의서를 걷고 있는 예정지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구역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은 정말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가격 자체가 높습니다. 소액으로 접근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의서를 걷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의 장점은 바로 소액으로 접근해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부동산 투자 유일한 돌파구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투자 종목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것은 바로 재개발이 적합하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이 생긴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3번째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용산, 연신내 역세권에 바로 승부를 거셔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 더 큰 수익을 얻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서 더 큰 수익 챙겨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